아니, 이럴 수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한쪽에서 한 여자가 얼어붙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비명은 목구멍에서 맴돌았습니다. 멀리 턱시도를 입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 얼굴, 그 옆모습, 10년 전 영안실에서 본 그 사람, 죽었다고 믿었던 그 사람, 남편, 여자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주변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이 왜 딸의 결혼식장에 나타난 걸까요? 그것도 신랑 측 주요 하객으로. 한 여자의 눈앞에서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1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의 문을 여는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만남 뒤에는 더 큰 비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새로운 감동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석 달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새벽 5시, 낡은 알람 시계 소리가 작은 원룸을 깨웠습니다. 박수진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45년을 살아온 몸이었지만 아직 쉴 수는 없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간단히 머리를 묶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세탁소까지는 걸어서 15분. 이른 아침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그녀의 발걸음을 비췄습니다. 세탁소 문을 열자 오래된 기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10년째 맡는 냄새였지만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리 밑판 위에 셔츠를 펼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반복한 동작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셔츠가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봤습니다. 6시 30분. 첫 번째 배달을 나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비닐에 싼 옷가지들을 손수레에 실었습니다. 등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이 정도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니 9시였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맡기는 직장인, 이불을 들고 오는 주부, 교복을 가져오는 학생. 수지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받았습니다. 옷을 대충 다루는 법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물건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김밥 2줄로 때웠습니다. 오후에도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다림질, 얼룩 제거, 포장, 배달. 손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저녁 7시, 마지막 손님이 다녀갔습니다. 수지는 잠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꿈꾸던 시절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민지였습니다. 수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 나 좋은 소식 있어. 민지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결혼하기로 했어. 다음 달에. 수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10년 동안 오직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딸이 행복해지는 것. 그것만이 그녀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그래, 민지야. 정말 축하한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부탁이 하나 있어. 민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결혼식 때 엄마를 친척이라고 소개해도 될까? 시댁이 좀 까다로워서.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싸늘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10년을 참아왔는데 이 정도쯤이야. 그래, 알았다. 민지, 내가 편한 대로 해. 전화를 끊고 수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의 행복이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을 잃은 그날부터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남은 빨래를 정리하며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딸만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설령 자신이 친척으로 불리더라도 괜찮다고. 그날 밤 수지는 작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딸의 결혼 축의금으로 줄 돈이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 갓 태어난 민지를 안고 웃던 남편의 얼굴. 그때는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10년 전 그날 산산조각 났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빗길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수지는 영안실에서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린 딸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그날부터 수진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세탁소에서 일하고 야간 청소까지 했습니다. 딸의 학비를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지는 좋은 대학에 갔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수진의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그 희생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가난했던 과거를, 세탁소 일을 하는 어머니를 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으니까요. 사진첩을 닫으며 수지는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딸 시집가요. 당신이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어쩌면 저 별 중 하나가 남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한 달 후 결혼식장에서 자신의 세계가 완전히 뒤집히리라는 것을, 죽었다고 믿었던 남편이 살아있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만남이 상상도 못한 진실로 이어지리라는 것을. 이틀 후 민지가 세탁소에 들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수지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닦으며 다가갔습니다. 엄마, 결혼식 때 입을 옷 좀 골라줘. 민지가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원피스였습니다.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괜찮아. 엄마 옷은 내가 사야지. 민지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처럼 엄마 품에 안기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나저나 엄마 시댁 사람들한테 세탁소 일 얘기는 하지 마. 그냥 집에서 쉬고 있다고 할게.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표정은 관리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편한 대로 해. 민지는 바쁜 듯 서둘러 나갔습니다. 수지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딸. 그날 저녁 수지는 민지가 사준 옷을 입어봤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이 어색했습니다. 거친 손과 지친 얼굴이 옷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을 돌보지 못한 대가였습니다. 같은 시각 강태주는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카 준혁과 식사 약속이었습니다. 준혁은 들뜬 표정으로 약혼녀 얘기를 했습니다. 삼촌, 민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준혁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태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공허했습니다. 10년 전부터 계속된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공백.
삼촌도 언제 결혼하실 거예요? 준혁의 물음에 태주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다른 누군가에게 묶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글쎄, 아직은 생각이 없구나. 식사를 마치고 태주는 차를 몰았습니다. 무의식 중에 한강변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세우고 강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가끔 꿈을 꿨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 누군가의 손길.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깨어나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마치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태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상그룹 회장.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양아버지에게 구조된 이후 열심히 살아왔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주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10년 전 기억이 없었습니다. 사고 후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과거도, 가족도. 양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돌아올 거라고. 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가끔 단편적인 이미지들이 스쳤습니다. 누군가의 웃음소리, 따뜻한 손길, 행복했던 순간. 하지만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안개 속 그림자처럼 희미했습니다. 태주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뒤에 숨겨둔 상자를 꺼냈습니다. 사고 당시 소지품들이었습니다. 낡은 지갑, 찢어진 셔츠, 깨진 시계. 지갑을 열었습니다. 신분증은 사고로 불에 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사진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반쯤 탄 사진. 여자의 실루엣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태주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일까? 왜 가슴이 아플까?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태주는 그 달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대체 나는 누구였을까? 같은 달을 박수진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은 같은 달을 보며 각자의 외로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직 모른 채로 10년 전 함께였다는 것을, 곧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것을. 결혼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수지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민지가 사준 옷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자신의 모습, 어색했지만 참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화려한 건물들이 지나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식장. 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식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정장과 드레스를 입은 하객들이 웃으며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는지.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셨습니다. 하얀 꽃들로 장식된 통로, 웅장한 음악, 모든 것이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하객들이 수진을 힐끗 봤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이 눈에 띄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구석 자리를 찾았습니다. 멀리 민지가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심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중년 남자, 당당한 걸음걸이. 수진의 시선이 그 남자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얼굴, 그 옆모습, 10년 전 영안실에서 본 그 사람, 죽었다고 믿었던 그 사람, 남편. 수지는 벽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변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꿈일까? 환각일까? 남자가 앞줄에 앉았습니다. 신랑 준혁이 그에게 인사했습니다.
존경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요한 인물인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사람. 잊을 수 없는 그 사람. 그때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다 수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상한 기시감, 본 적 있는 듯한 느낌. 태주는 멈칫했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일까? 왜 가슴이 뛸까? 왜 눈을 뗄 수 없을까?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희미한 이미지, 누군가의 웃음소리. 하지만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착각이겠지.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당장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여보, 나예요. 당신 아내예요. 살아있었어요?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주변의 시선들, 화려한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의 그 낯선 표정,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민지가 입장했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박수쳤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앉은 채로 남편만 바라봤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내내 수진의 눈은 태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웃을 때, 고개를 끄덕일 때, 박수칠 때, 모든 순간이 1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달랐습니다. 고급 양복, 당당한 자세, 주변의 존경. 그는 더 이상 수진이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수진은 구석에서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인사했습니다. 강상그룹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회장? 10년 전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용기를 내어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민지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여기 있었어? 저쪽 친척 테이블로 가. 민지가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수진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편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저기 저 사람.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상그룹 회장님? 준혁 오빠 삼촌이야. 왜? 민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삼촌? 그럼 남편이 신랑의 삼촌이라는 말인가?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수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10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남편이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도 재벌 회장으로. 하지만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수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되뇌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 하지만 나를 몰랐다. 다음 날 새벽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검색창에 강상그룹 회장을 입력했습니다.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강태준 회장, 10년 만에 그룹 이끌어. 전 회장의 양아들로 입양. 기억상실 딛고 성공.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억상실. 그래서 자신을 몰랐던 것입니다.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수진은 옛날 앨범을 꺼냈습니다. 결혼사진, 신혼여행 사진. 남편의 얼굴과 기사 속 회장의 얼굴을 비교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찾아가야 할까?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 기억을 잃었다면, 만약 자신을 거부한다면, 며칠을 고민하다 수지는 강상그룹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60층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유리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 거대한 로고, 정장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수진의 초라한 옷차림이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직원이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회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예약 있으십니까? 아니요. 하지만 꼭 만나야 해요. 제가 회장님의. 수지는 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 아내라고? 믿어줄까? 죄송하지만 예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지는 물러섰습니다. 보안 요원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나타났습니다. 비서들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여보, 수진이 외쳤습니다. 태준이 멈춰섰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또 그 느낌이었습니다. 낯선데 익숙한, 처음 보는데 그리운. 태준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태준이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한결 전무가 나타났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는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회의 시간입니다. 가시죠. 한결이 태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태준은 여전히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저 여자를 아는 것 같은데 착각이실 겁니다. 가시죠. 한결이 태준을 이끌고 갔습니다. 수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보안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죄송하지만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수진은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 그 여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여보라고 불렀을까? 왜 그렇게 절박했을까? 한결이 들어왔습니다. 차를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그 여자 말인데요. 사기꾼 같습니다. 회장님 재산을 노리는.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눈빛이 아니었어. 진심으로 나를 아는 것 같았어. 회장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억상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조사해봐. 그 여자가 누군지. 한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결은 나가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10년 전 진실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태준의 기억이 돌아와서도 안 됩니다. 다음 날 수지는 남편의 옛 직장을 찾아갔습니다. 10년 전 그가 다니던 회사. 하지만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습니다. 건물은 철거 중이었습니다. 병원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 환자 기록. 하지만 남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사망 확인서만 있었습니다. 수지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사고를 담당했던 형사를 만났습니다. 10년 전 사고요? 기억나네요. 빗길 사고였죠. 현장에서 신원 확인하고 유가족에게 연락했습니다. 시신을 직접 보셨어요? 물론이죠. 제가 확인했습니다. 형사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수진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분명 남편이 맞는데, 분명 살아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그날 밤 수진은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10년 전 무슨 일인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숨기려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남편을 되찾겠다고. 1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지는 우편함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발신이 넘는 봉투,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으시면
오늘 밤 10시 한강공원 3호 벤치로 오세요. 수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 함정일까? 하지만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밤 10시 한강공원은 어두웠습니다.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벤치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저를 부르신 분이? 남자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10년 전 사고 기록입니다. 당신 남편은 죽지 않았어요. 수진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병원 기록, 사진들. 손이 떨렸습니다. 사고 당일 남편분은 중상을 입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원 미상으로 처리됐어요. 누군가 신분증을 없앴습니다. 누가요? 왜요?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한결 전무입니다. 그는 당시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어요. 강상그룹 전 회장이 급히 병원으로 가던 중이었죠. 남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전 회장은 당신 남편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기억상실 상태였죠. 이한결은 기회를 봤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양아들로 만들면 그룹 경영권을 조종할 수 있다고. 수진의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럼 제 앞에 나타난 시신은? 신원 미상의 다른 사고 사망자였습니다. 이한결이 조작했어요. 당신 남편의 지갑과 옷을 입혀서. 수진이 흐느꼈습니다. 10년 동안 거짓이었다는 것. 남편은 살아있었는데 자신은 몰랐다는 것.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죠?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전 회장의 옛 비서였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 진실을 알려달라 하셨어요. 하지만 이한결이 무서워서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조심하세요. 이한결은 위험합니다. 진실이 드러나면 모든 걸 잃으니까요. 남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지는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증거. 드디어 증거를 잡았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다시 강상그룹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증거를 들고 로비에서 태준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 태준이 나타났습니다. 수진이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태준이 멈춰섰습니다. 또 그 여자였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태준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 태준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왜 계속 나를 찾아오는 거요? 수진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당신은 10년 전 박태준이었어요. 제 남편이었어요.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지만 죽지 않았어요. 태준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봤습니다. 자신의 얼굴, 다른 이름. 이게 무슨? 그때 이한결이 나타났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사기꾼입니다. 속지 마세요. 한결이 서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 막았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 태준은 서류를 들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한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서류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병원 기록, 사고 사진, 신분증 사본. 모두 자신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희미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여자의 웃음소리, 따뜻한 손길, 행복했던 순간들. 책장 뒤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쯤 탄 사진을 꺼내 서류의 사진과 비교했습니다. 사진 속 여자. 오늘 만난 그 여자와 닮았습니다.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자신은 박태준이었을까? 정말 저 여자의 남편이었을까?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서 섬광이 터졌습니다.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결혼식,
신혼여행, 아내와 함께한 시간들. 수진, 아내의 이름, 그녀의 얼굴, 그녀의 목소리. 태주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돌아왔습니다. 10년의 공백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시간을 아내에게 안겨줬는지.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그 빗속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기자회견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회사 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강상그룹 회장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중 오래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전 회장이 남긴 개인 문서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편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태준에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전 회장의 필체였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미안하다.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10년 전 그날 나는 내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 사고 현장에서 내 지갑을 봤다. 박태준. 아내와 딸이 있는 가장.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기적이었다. 아들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너를 보는 순간 죽은 아들이 생각났다. 그래서 내 신분을 숨겼다. 한결이에게 시켰다. 내 아들로 만들고 싶었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죄책감이 커졌다. 내 가족이 얼마나 슬퍼할지. 하지만 차마 말하지 못했다. 너무 늦어버렸다고 생각했다. 용서해다오. 그리고 내 가족에게 돌아가거라.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다. 편지 끝에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태주는 확인해 봤습니다. 엄청난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전 회장이 남긴 개인 재산이었습니다.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내 가족과 새 출발을 하거라. 미안하다. 태주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전 회장도 고통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주는 수진과 민지를 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지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태준이 편지를 꺼냈습니다. 전 회장의 편지를 읽어줬습니다. 민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모두가 고통받았구나. 민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회장님도, 엄마도, 아빠도, 그리고 나도. 태준이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내 곁에 없어서. 하지만 이제는 곁에 있고 싶다. 늦었지만 아빠 노릇하고 싶다.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아빠가 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10년 만에 완성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후 태주는 민지를 따로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지야, 아빠가 물어볼 게 있어. 솔직하게 대답해 줄 수 있겠니?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왜 엄마를 부끄러워했니? 결혼식 때 친척이라고 하려 했잖아. 민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민지가 울먹였습니다. 가난했던 게 싫었어요. 친구들은 다 좋은 집에서 자랐는데 저만 세탁소 딸이었어요. 엄마가 새벽부터 일하는 게 창피했어요. 태주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혼자서 나를 키우고 공부시키고 아빠 없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민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엄마께 사과해야 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태준이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제부터 잘하면 돼. 그날 밤 민지는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세탁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지가 들어섰습니다. 수진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민지야? 무슨 일이야? 민지는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못된 딸이었어요. 민지가 울먹였습니다. 엄마를 부끄러워했어요. 세탁소 일을 숨기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수진이 딸을 일으켰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이해해.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엄마는 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는데 저는 엄마를 외면했어요. 민지가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정말 사랑해요. 수진도 딸을 꼭 안았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서운함이 녹아내렸습니다. 나도 사랑해, 민지야. 다음 날 태주는 중요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강상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권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진짜 삶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태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전혀요. 돈과 권력보다 소중한 것을 찾았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회견장 뒤에서 수진과 민지가 남편을,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6개월 후, 작은 마을의 조용한 집, 태준과 수진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 대신 선택한 소박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을 비쳤습니다. 수진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뒤에서 안았습니다. 여보, 오늘 민지가 온대.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 준혁이도 함께 온다고 했어.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평범한 행복이었습니다. 오후에 민지와 준혁이 찾아왔습니다. 민지의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째였습니다. 엄마, 아빠.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평범한 대화. 하지만 이 가족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빠, 아기 이름 지어주실 거죠? 태준이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광이지. 할아버지가 된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나는구나. 수진이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 태어나면 얼마나 예쁠까? 준혁이 장인어른을 바라봤습니다. 장인어른,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죠?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수진이가 더 고생했지. 혼자서 딸 키우고. 수진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우리 함께니까. 저녁을 먹으며 태준이 물었습니다. 민지야, 세탁소는 어떻게 할 거니? 세탁소는 이제 수진이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10년을 지켜온 곳이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랑 작은 가게 하나 차리면 어때요? 동네 사람들 위한. 좋은 생각이구나. 태준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어때? 우리 함께 뭔가 해볼까? 수진이 행복한 표정으로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지. 식사 후 네 사람은 산책을 나갔습니다.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민지와 준혁이 앞서 걸었고 태준과 수진이 뒤따랐습니다. 여보, 행복해? 태준이 물었습니다. 수진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연하죠. 당신이 곁에 있는데. 나는 10년을 잃어버렸어. 너와 민지와 함께한 시간을. 수진이 남편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남았잖아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고마워. 날 기다려줘서.
날 포기하지 않아서. 수진도 울먹였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10년이든 20년이든 기다렸을 거예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앞서 걷던 민지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손을 잡은 부모님의 모습,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태준이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너희에게 주고 싶어? 상자를 열자 낡은 사진첩이 나왔습니다. 10년 전 사진들, 결혼식, 신혼여행, 어린 민지. 우리 가족의 시작이야. 비록 중간에 공백이 있었지만 다시 이어가고 싶어. 민지가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빠와 함께한 순간들, 잊고 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 새 앨범을 꺼냈습니다. 이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요. 우리 넷이서. 첫 장에 오늘 찍은 사진을 붙였습니다. 공원에서 함께 웃고 있는 네 사람.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후 태주는 옛 세탁소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문을 닫을 곳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둘러봤습니다. 10년 동안 수진이 혼자 지켜온 곳.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림질대 앞에 섰습니다. 수진의 손때가 묻은 곳. 미안해 여보. 혼자 두고 가서. 태주는 그 자리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아내의 고통을, 희생을, 사랑을 느꼈습니다. 세탁소 문을 닫고 나오며 태주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오직 가족을 위해 살겠다고. 석 달 후 민지가 출산했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습니다. 병실에서 태준과 수진이 손주를 안았습니다. 정말 예쁘다. 민지 닮았어. 태준이 아기를 바라보며 눈물 흘렸습니다. 이름은 희망이로 할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좋아. 희망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희망. 아기가 할아버지를 보고 방긋 웃었습니다. 태준의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 창가에서 태준과 수진이 나란히 섰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행복하죠? 그래. 진짜 행복해. 태준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10년을 잃어버렸지만 이제 찾았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수진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뭔데요? 가족, 사랑, 함께하는 시간. 그게 전부야.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모든 것이 멈췄던 한 가족. 기억상실, 신분 조작, 10년의 이별. 하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재회. 그리고 이제 완성된 행복. 어쩌면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용서를 배우고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위한. 그리고 이제 그들은 알았습니다. 진짜 부는 은행 잔고가 아니라 함께 웃을 수 있는 가족이라는 것을.